안녕하십니까. 고려의 유산 오늘 5번째 강의, 고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고려 여성의 지위는 높았을까요? 고려 시대에는 남녀 평등이 실현되었을까요? 오늘은 고려 여성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염경애라고 하는 여성의 묘지명인데요. 이 묘지명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고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여성의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여성 가운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여성이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런 이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사임당, 난설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집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을 당호라고 하죠. 사임당 신씨, 난설원 허씨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볼 묘지명은 그 제목이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성현군은 저 염씨성을 가진 여성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직입니다. 여성의 관직이라는 것도 생소할 텐데요. 여성 자신의 관직이 아니라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관직입니다. 이런 것을 내명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염씨는 남편이 관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성의 그 관직을 앞에 쓰고 봉성현군, 성을 쓰고 묘지명입니다.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판에 빼곡하게 이 여성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아래 있는 사진은 저 묘지명의 뒷면입니다. 앞면에는 기록을 하고 뒷면에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실물이 남아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고려시대 여성의 삶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 봉성현군 염씨는 이름을 경애라고 하는 염경애가 되는 거죠. 서기 1100년에 태어나서 1146년에 세상을 떠난 고려 전기 중기의 여성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에 남편 최루백이 아내의 묘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명은 여성의 이름이 남아있는 유일한 묘지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묘지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돌에 새겨서 무덤에 같이 넣어주던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는 도자기로 구워서 넣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무덤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돌판 또는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려시대의 묘지명이 320여 개가 남아있고 그 가운데 약 50개가 여성의 묘지명입니다만 그 여성의 묘지명들이 모두 내명부 무슨 씨 묘지명.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 이렇게만 남아있고 그 성을 가진 여성의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처, 모씨 묘지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경애이다. 아버지는 검교 상서우복야 대부소경 염덕방이고 어머니는 의령군 대부인 심씨이다. 자, 첫 마디가 아내의 이름은 경애이다 라고 밝혀서 이 묘지명의 주인공이 염경애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남편인 최루백의 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어머니 의령군 대부인 심씨의 묘지명이 또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 이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는 25세에 나에게 시집와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남은 단인, 이남은 단의, 삼남은 단예인데 모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사남 단지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장녀 귀강은 흥위 녹사 최국보에게 시집갔다가 남편이 죽자 집에 돌아와 있고 차녀 순강은 아직 어리다. 여기에 두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녀 귀강, 차녀 순강, 성은 최씨죠.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최귀강, 최순강 이렇게 여성의 성명 두 사례가 더 알려지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흥미롭죠. 네 아들이 있는데 단을 돌림자로 해서 인의예지, 유교의 네 가지 덕목을 이름자에 넣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지은 최루백 또는 최루백의 아버지는 유학자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염경의 어머니 의령군 대부인 심씨의 묘지명이 또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1162년에 쓰여진 이 묘지명에 보면 심씨의 이름이 지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의라고 하는 성명의 한 사례를 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경애와 정애이다 해서 염경애의 여동생 염정애가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심지의, 염경애, 염정애, 최귀강, 최순강 5사람의 여성이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시대 500년 동안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성의 성명 사례가 됩니다. 고려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를 합치더라도 이렇게 성명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집안의 묘지명 2개가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임당, 헌안설원 하는 것들은 모두 당호이고 이름이 아닙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피한다 해서 휘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자, 호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자나 호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은 사용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전해지지만 여성들의 이름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의 유무,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엄연히 남녀가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족보가 15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안동권 씨 성화보의 경우에 아들뿐 아니라 딸도 족보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딸은 딸의 이름으로 족보에 올리지 않고 사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권부의 아들 권준 그리고
첫째 사위 안유충. 그러니까 첫째 딸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첫째 사위의 이름으로 대신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고려 조선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고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